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8월 20일) 사천성 기상대가 발표한 폭우 청색 경보에 따르면 이번 강수 현상은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천 전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또는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렸으며 사천 분지 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큰 비에서 폭우 수준의 강수가 예보되었습니다. 거세게 밀려드는 홍수 속에서 현재의 건물들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줄줄이 홍수에 휩쓸려 무너졌습니다. 현재의 다리와 댐 또한 홍수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8월 20일) 새벽 5시경 운남성 영희연 단결촌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산사태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흙과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뒤엉켜 쌓여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거센 흙탕물과 바위 덩이를 몰고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자 마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지붕 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는 운남 지역의 산사태가 새벽 5시에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단결촌 주민들은 실제로 훨씬 이른 새벽에 이미 산사태가 시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시간대여서 미처 피신할 시간도 없이 참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유니콤 통신사에서 근무하는 한 네티즌도 이를 확인해 주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시 53분에 발생한 겁니다. 저는 유니콤 네트워크팀 소속인데 어젯밤 이 산사태 때문에 우리 부서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중공의 선전기관인 중앙방송은 이번 산사태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중공 당국의 재난 은폐 습관을 고려할 때 실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남성, 영희연, 덕안향, 언영촌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지대가 낮은 집들은 대부분 산사태에 거의 잠겼으며 마을로 통하는 길은 홍수로 쓸려갔거나 산사태로 인해 산체가 무너져 덮여버렸다고 합니다. 마을은 사실상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상태이며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과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도 끊겼고 휴대전화 신호도 없으며 차량 진입도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해 중공의 관영 매체인 CCTV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남 농촌 지역이 큰 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강서성에서도 폭우와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몽고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내몽고 아기도사시의 여러 기구에서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중공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동성구의 최대 강수량은 무려 214mm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공관영 매체의 보도는 재난 상황을 심각하게 축소해 보도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공의 각지 지방정부들은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구호할지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와중에 몰래 방류를 감행하곤 합니다. 포도시 토묵터구기의 한 마을 주민 하씨는 해외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요 며칠 사이 또 방류가 있었다. 포도시 토묵터구기 지역은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도로변 상인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가게 안 물건들이 모두 떠내려갔으며 승용차들도 많이 휩쓸려 갔다. 농작물도 전부 물에 잠겼다. 물량이 정말 너무 많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 어이없는 사실은 내몽고에서 방류한 물이 인근 지역을 넘어 무려 산시성 신목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8월 20일 오후 내몽고 자치구 아기도사시에서 발생한 홍수가 울란 무른하를 따라 인접한 산시성 신목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신목시 지역에서는 이 강을 굴야하라고 부르며 굴야하는 황하 지역의 지류입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굴야하는 수년 동안 완전히 말라 있었고 강바닥에는 이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대홍수로 인해 이제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강에도 물이 다시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목시의 이 씨는 내몽고에서 방류된 물이 경로를 따라 산시성 신목시까지 흘러왔고 지금 강 전체가 물로 가득 차서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물이 정말 많고 흐르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채소밭은 다 떠내려갔고 옥수수밭도 다 사라졌어요. 쓰레기가 정말 많이 밀려왔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큰 나무 밑동이 엄청 많았어요. 소도 여러 마리나 떠내려왔고요. 라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기도사시 시민 왕씨도 해외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사는 동성구에는 밤새 폭우가 쏟아졌는데 정말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차량들이 모두 물에 잠겼고 3명이 사망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또 산시성 신목시 점탑진에서는 홍수에 휩쓸려 나무들이 대거 무너져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신목시 강줄기는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강 전체가 내몽고에서 밀려온 홍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홍수를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상황들이 자연재해에 중공의 방류로 인한 인재가 겹친 것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장면은 명백한 순수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복건성 장주 동산도 금남만 관광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던 중
근처 하천의 수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면서 불과 몇 초 만에 해변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관광객들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는데 다행히 현장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이 신속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예고 없는 수문 개방은 명백한 안전관리 실패로 인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방류하다니 정말 말도 안 돼. 안전비상대책은 다 어디 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중국 사람들 정말 이유도 모르게 죽는 일이 너무 많다. 이처럼 겉보기엔 우연한 사고 같지만 그 이면에는 중공과 각급 정부 부처의 극단적인 무관심, 나아가 백성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비인간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18일 오후에는 내몽고 애기 공나시에서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지는 날씨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우박은 무려 달걀만한 크기였습니다. 입추가 이미 지난 지금 원래라면 비가 줄고 날씨가 서서히 선선해져야 할 시기이지만 올해의 기온은 매우 이상합니다. 중국 중앙기상대의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10일간 내몽고 동부, 화북 북부, 동부지역 그리고 티베트 남부 등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날씨는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며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염, 100년에 한 번 있을 폭우와 홍수를 중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항상 아무런 예고 없이 방류를 강행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국민들이고 그 고통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7일 심야 감속성 난주시 우중현에서는 지속된 폭우로 인해 초대형 홍수와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최소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개의 마을이 아예 평지처럼 썰려 나가버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구조대를 조직하여 국영 선전 매체인 중앙TV를 통해 또다시 한바탕 공산당의 은혜쇼를 벌였습니다. 8월 18일 감수성 난주시 우중현에 대한 구조활동이 종료되었으며 대형 구조 장비들도 속속 재해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편의 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던 왕 씨는 해외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직접 재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곳의 노년 농민들이 먹는 건 고작 즉석 라면이고 마시는 물도 0.5위안짜리 가장 싼 생수였어요. 그럼 1위안짜리 생수는 어디로 갔고 그렇게 많던 농부 산천 생수는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옷조차 입지 못한 이재민들도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전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처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구조 물자를 정부에 넘긴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 구조 물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직접 전달했어야 했습니다. 라며 안타까운 실상을 전했습니다. 왕 씨의 이 발언은 중공의 재난구조 방식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미지 세탁과 선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구호 활동을 펼친 장 씨 역시 중국 적십자회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낸 물자가 정작 피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적십자회에 기부를 해도 그들은 재난 현장에 가서 물자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두고 직접 자원봉사팀을 꾸려서 이재민이 있는 마을로 물자를 직접 가져갔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모두가 컵라면만 잔뜩 가져가서 날마다 컵라면만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더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기로 했고 지금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한편 중공당국도 재난 상황에서의 무능과 민간 구호의 활약상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굶주리며 구조를 기다리는 처참한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대 피해 지역을 경찰 병력으로 봉쇄, 재난 현장 진입, 도로마다 검문,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하거나 영상 촬영을 시도하면 즉각 제지, 심지어 강제 퇴거 조치도 감행. 이러한 행동은 중공 체제가 국민의 생명보다 체면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재난을 입은 민중들 앞에서 스스로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중공 정부는 왜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산당의 빛나는 이미지를 정면으로 후려치는 따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선의적인 의문 제기 역시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구호 물자가 결국 일부 연줄이 있는 집단의 손에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되팔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 치하의 중국이며 이것이 바로 중국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설령 운 좋게 거센 홍수를 피했다고 해도 여전히 당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